자, 쌤이 지금 너희들한테 약간 현실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예은아, 쌤이 진짜 따뜻하고 친절한 얘기만 하고 싶거든. 너희들 보면 나 그렇잖아, 맞지? 굳이 너희들한테 내가 대못을 박아서 좋은 게 있어? 너 말로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면 좋아? 나빠? 쌤도 나빠. 쌤 말로 너희들이 상처를 입으면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좋지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하지? 너희 엄마가 하면 들어? 이런 이야기를 너희 어머니께서 하시면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니? 근데 보통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실 때 많이 힘드시다. 쌤은 사실 그냥 말도 팩폭이야. 현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뭐 잔소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보다 먼저 이 말 알지? 규아야. 네?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지? 선생님. 쌤도 이게 쓸 줄 알 것 같은데 또 혹시나 틀리면 좀 빨리니까.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 봤더니 진짜로 선생이란 말의 의미가 그거야. 저 의미가 먼저 저는 선생님이 저희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런 거 맞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 말씀하셔가지고 그치. 먼저 태어나 봤더니 해보니까 이렇더라. 쌤이 수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사실 쌤은 쌤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몇 명인데 1000명은 아니도 몇 명은 훌쩍 넘을 거야. 간접 경험을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겪어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쌤도 또 친한 쌤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맞지?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뭔 이야기 하겠어? 그치? 학생 얘기하겠지, 맞지? 이게 직업이라. 쌤, 그럼 몇천 명의 학생 중에서 저 같은 학생도 있어요. 당연하지. 저 같은 학생도 어떻게 되나요? 나도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괜찮아? 꼭 이야기를 해도 돼? 나한테 물어봐. 왜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말해줘. 영상. 근데 이건 내가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의 쌤보다 지금의 쌤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쌤이 약간 뭐랄까. 그때는 약간 쌤 마음속에 약간 델롱델리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쌤은 잘 가르치자라는 마인드만 엄청 가르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사실 잘 가르치는 걸로 해결될 거 아니야. 잘 가르친다는 것도 또 주관적이잖아, 맞지? 지금은 인재를 인정 만들어보자. 그래서 혹시 그건 어떻게 되셨나요? 응? 그건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연락이 없어. 내가 말해줘. 알 수 있어. 연락이 없어도 난 알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저 지금 외국어 시작해보니까 같이 싸우고 싶었지. 진짜야. 자꾸 나랑 네 옆에 다닌다고 내 정교 등수를 10등을 깎아먹지 말아줘. 뭘 시키는 자, 시끄럽고! 수고합시다. 30몇 등 차이야. 자, 부탁하는데. 뭐예요? 매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히.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시험 이제 사실은 실질적 3주 남은 거에 가깝거든. 그리고 진도가 원래 이번 주에 끝났어야 돼. 근데 지금 단원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단원이 2개, 유리함수, 무리함수 2개 남았다고. 진짜 많이. 그리고 사실 지금 1학년 다른 반들은 다음 주에 그 학원 테스트 쳐. 근데 우리 반은 진도가 안 돼서 다다음 주에 보기로 이야기를 했어. 학원 테스트 뭐예요? 정기 테스트 원래 보니까. 야,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반은 다음 주에 볼 거야. 다음 주에 그냥 방학 때 보통 방학 끝날 때쯤에 한 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한 번 정도 보통 봐. 다 그렇게 봤어. 근데 한 학기에 2번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보통은 그렇게 봐. 진도가 매우 바쁘다. 그래도 쌤이 최근에 너희들한테 그런 말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쌤 마음속에서는 북촌호수에 우리가 아시고 있다. 진짜 마음이 급하다.
근데 쌤이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 너무 서두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그때 쌤이 최대한 천천히 설명하고 자세히 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마다 딴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쌤이 마음이 아프다 교화야. 진짜로. 민재야. 네. 마음이 아프다고. 힘내줘. 네.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 거냐면 이제 기본형이라는 친구를 이야기할 겁니다. 혹시 민재 씨 네. 2차 2차 함수를 배워본 적이 있니? 함수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y는 ax 제곱이라는 친구를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괜찮니?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를 평행이동한 친구 y는 ax-q의 제곱 더하기 q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니?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표준형은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특징을 가장 잘 알기 좋은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2차 함수에서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 꼭지점이 중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꼭지점이 잘 드러나는 식의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기본형에 저기 젤 앞에 있잖니? 일반형. 오, 맞았어.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은 그냥 펼쳐진 식의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유리함수도 저 순서로 공부할 겁니다. 무리함수도 저 순서로 공부할 겁니다. 지수함수도 저 순서로 공부할 겁니다. 로그함수도 저 순서로 공부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앞으로 배울 모든 함수는 저 순서로 공부할 겁니다. 괜찮니? 자, 해봅시다. 자, 그럼 기본형이 뭐냐? y는 x분의 k꼴을 이야기하는 거고 k가 0이면 그냥 상수함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k가 0이 안 되라고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지? 자, 기본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건 저 친구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괜찮? 해봅시다. 우리가 y는 x제곱 배울 때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y는 x제곱부터 먼저 그리고 y는 2x제곱을 그리고 y는 3x제곱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게 어떤 특징을 가진지를 관찰했습니다. 같은 방식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는 x분의 1부터 그릴 건데 x에 뭘 넣으면 1 넣으면 1이 나오고 2분의 1 넣으면 2가 나오고 1 넣으면 2분의 1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괜찮니?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지키겠군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점찍기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1,2가 될 거고요. 여기가 2,1이 될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곱해서 2가 되는 점의 좌표를 찍는 건 중요한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두 칸, 한 칸, 한 칸, 두 칸. 문제가 저걸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점을 찍게 되면 만약 2분의 1,4가 나오겠지. 그리고 4,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래프 그려지기를 어이구야.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삐꾸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y는 x분의 2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괜찮지? 같은 방식으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민재야, 혹시 또 쌤의 등반 봤니? 아닙니다. 괜찮아? 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제 그럼 이 기본형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체크하는 겁니다. 보니까 저 함수에 대입할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지. 누구?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 맞지? 그래서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함수값이 될 수 없는 수도 있지. 누가 안 돼? 0이 안 되잖아, 맞지? 어떤 x를 넣더라도 저 y 값이 0이 될 수가 없어.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치역은 y 박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 이야기할 거냐면 이 지수함수가 유리함수
분수함수 가지는 특별한 성질이 하나가 있거든. 그건 뭐냐면 바로 점근선이라는 친구입니다. 점근선은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래프가 어느 직선에 가까워지고 있지? x축에 가까워지고 있지. 어느 직선에 또 가까워지고 있지? y축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은 항상 두 개 가지고 x축, y축이 될 건데 이때 이 친구는 우리가 y는 0 직선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얘는 x는 0 직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세 번째. 이 유리함수 가지는 또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대칭선입니다. 대칭선 이야기하기 전에 저기 K라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K는 두 가지 영향을 주거든. 위치랑 모양의 영향을 줍니다. K가 양수니까 어느 사분면에 그려지지? 1, 3, 4분면에 그려지지. K가 음수니까 어느 사분면에 그려지지? 기아야. 근데 쌤이 봤을 때 그 민재랑 규아의 공통점이 어마어마한 집중력이야. 내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아 진짜 그러다. 아니 집에서 숙제할 때도 보통 3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데. 30분 하고 보통 2시간 쉬는 그 30분하고 10분 쉬는 거의 기준이 누군지 알지? 유치원? 유치원 정도의 기준. 진짜요? 자, 농담. 자, 됐고. 집중력은 쌤이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야 돼. 그리고 쌤이 지금까지 학생들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하루 아침에 바뀐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 다 천천히 좋아졌어. 좋아진 사람은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은데 하루 아침에 바뀐 사람은 없었어. 쉽지 않아 사실. 그래서 계속 좋아지려고 노력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들은 적은 있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애가 확 바뀌어 버렸다고. 근데 그런 경우는 그 빅 이벤트가 있어. 그 친구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갑자기 얘가 자기가 인생을 책임져야 돼서 공부 미친 듯이야. 그럼 그 정도 빅 이벤트는 너무 하잖아. 내가 가르친 친구는 아니야. 그냥 들은 친구야. 또 다른 영화. 그러면 없어.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천천히 이제 의지를 다져나가면서 결국 천천히 바뀌는 거지 많지. 근데 사실 더 나쁜 거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안 바뀌는 거야. 또 들은 케이스, 이것도 건너 들은 케이스인데 안 바뀌어서 집안을 파산했어. 아버님이 돈을 엄청 잘 벌었어.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줬어. 안 바뀌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쓰는 거야. 집도 있었는데 집도 다 팔고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더라고. 빅밴드가 터진다고 모든 사람이 정신 차리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럼 모든 사람이 갑자기 급하게 변하는 거 아니야? 원래 잘 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맞지? 자, 여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한테 관련된 얘기. 우리는 그런 빅밴드를 겪고 싶지 않다, 맞지? 평화로운 삶이 좋아, 맞지? 너도 그렇지? 평화로운 게 훨씬 더 좋아, 알았지? 조금씩 좋아지는 거. 쌤이 그 과제 노트에 써놓은 글씨 읽어봤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게 어딨어요? 쌤 그 과제 노트에 적혀 있는 글이야. 돈이 오지구나. 어? 네. 실은 그 지금 삘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뭐지? 다시 또 틀리고. 그치. 그거는 감성이 폭발해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지금까지 칭찬을. 자, 여튼 갑자기 이야기가 또 산으로 가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쌤이 항상 열심히 살진 않거든. 좀 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쌤이 약간 그 주식 같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 내 이야기가 글로 가냐? 내 주식을 이렇게 비싸게. 그냥 나나나 슈.
이미 파란색 정했어. 아니야 민재야 너는 저점 매수야. 저점 매수요? 아, 맹세 지금 몇 시에요? 나 지금 몇 시에요? 저점 매수 저점 매수. 맹세 엔비디아도 20년 뒤에 이게 20년 뒤에 이게 된 거야. 야 무릎에서 서서 손등에서 빠지는 무나 먹어 있어요. 야 엔비디아 뭐 20년 뒤에. 아 진짜 힘들어. 내가 약간의 폭력을 행사할게. 잠깐만. 이 자식이. 잠깐 여기 찍히는데. 없었다 빌러. 너 저것만 없었으면 그냥 싹둑이야. 저희가 편집을 한 번 합방용으로. 나 갑자기 열이 올라서. 수업 다 끝나가는 판에 지금. 그냥 끝내시죠. 끝내가는 판은 그냥 끝내셔야죠. 끝나는 걸로 되게 부정되잖아요. 자, 내가 미안하다 알았지. 오늘 수능 날이기도 하고 네 빨리. 한번 격려를 하고 싶기도 해서 저랑 쌤의 이 애틋한 마음 이해하니? 그 수학 공부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될까? 진짜로. 네. 근데 정말 하나 너는 이 주식이. 규아야. 네? 네. 아 기억난 거 하나 있어. 쌤이 특별히 그 내가 앞에 앉아달라고 부탁했던 학생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항상 앞에 앉지 않았고 그래서 항상 좋아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거 앞에 앉으면 좋아지는 게. 설레가 없어. 앞에 앉아서 좋아지는 정도요? 아니 앞에 앉은 애가 없어. 그거 제가 그 소리가 되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끝까지 저는 앞에 안 앉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완전. 아니 내가 부탁한 규아처럼 근데처럼 주식이 왜 반지지? 여기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도 가까운 거 아니야? 여기는 쌤이 등지고 계시잖아요. 아 그런가? 자 여튼 일단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너도 나였는데. 아직 육수에서 소리가 나온다. 갑시다. 자, K는 뭘 결정한다고? 두 가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쌤이 사실 지금은 한마디 하고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렸는데 하나는 뭐야? 위치를 먼저 이야기했어. 위치가 K가 양수면 1, 3, 4분면 쪽에 그려지고 K가 음수면 2, 4, 4분면 쪽에 그려진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 모양이야 모양. 그러니까 K가 지금 여기는 얼마야? 흰색은 1이지. 1일 때 그래프가 2일 때 그래프보다 어떻게 그려진 것 같아? 우리는 저걸 원점에 더 가깝게 그려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K가 양수면 1, 3, 4분면 쪽에 그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K가 음수면 2, 4, 4분면 쪽에 그려지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절대값 K라고 하는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면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게 더 멀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는 근데 마이너스 2도 실제로 더 작은 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대값 K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괜찮지? 자 이제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이제 대칭성인데 사실 이 유리함수가 가지는 성질 중에 의미가 있는 게 요거 세 개거든. 그러니까 특별한 남과 구별되는 성질이라. 그래서 저런 거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칭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점 대칭성과 선 대칭성이 있습니다. 근데 유리함수는 두 가지를 모두 가져.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점 대칭성, 선 대칭성부터 합시다. 선 대칭성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y는 x 직선,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흰색 그래프만 기준으로 봅시다. 흰색 그래프를 y는 x 직선에 대해서 접으면 포개어지고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해서 접으면 포개어지는 걸 알 수 있지. 그건 쌤이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거지. 어쨌든 이제 원래 확인하는 방법은 뭐지? 어떤 함수가 대칭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로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나오면 대칭 이동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얘기는 원래 대칭의 성질을 가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에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분의 2를 보십시오. x랑 y를 바꿨다고 해봐. 그럼 그 함수나 처음 함수는 어때? 똑같은 식이잖아, 맞지? 바꿔봤자 의미가 없어. 그런 함수를 우리는 y는 x에서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괜찮지? 점 대칭성도 가지고 있는데 점은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실제로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면 포개어지고 그리고 원점 대칭을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아.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 친구를 y는 x분의 1을 원점 대칭 이동합시다. 어떻게 하는 거였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거든. 그럼 식이 바뀌냐 바뀌니? 안 바뀌잖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우리가 이걸 0,0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원점의 의미는 뭘까? 원점의 의미. 점근선의 교점. 너무 잘해서 할 말을 잃었다. 빨리 정말 보내주세요. 잘한다. 빨리 보내주세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할 말을 봅시다. 봅시다. 나 여기서 나 너무 원해. 자, 끝까지 투쟁할게. 어쨌든 괜찮아. 원점은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대칭성은 저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y는 x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직선의 교점도 뭐지?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이 친구 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친구 둘의 의미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뿔마 1인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에서는 특히 y는 x분의 k꼴의 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뭐가 제일 기준이 되는 것 같아? 점근선의 교점. 그게 다 모든 것에 달려있어. 뭐? 얘도 0도 점근선의 x좌표야. 얘도 점근선이야. 얘도 점근선. 얘도 점근선. 전부 다 쌤이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맞지?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뭐랑 엮여있어? 점근선에 엮여있어.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잘 다루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항상 그걸 제일 먼저 찾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기 전에 저 표준형을 잠깐 갔다 옵시다. 이게 표준형이 아니거든요. 자, 표준형은 뭐 하는 친구라고 했지? 특징이 잘 드러나는 거. 근데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원래 함수에서 다루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거야. 괜찮지? 그럼 우리 저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할게. 그럼 관계식이 뭐로 바뀌지? y는 x-p분의 k 더하기 q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그려보도록 합시다. 저기 흰색 그래프를 여기를 x는 p 직선이라고 하자. 여기를 y는 q 직선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점이 원래 점근선의 교점이었는데 평행이동이란 말은 모든 걸 들어서 x축을 p만큼 y축을 q만큼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조차도 점근선의 교점조차도 x축 방향을 p만큼 y축 방향을 q만큼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지. 여기가 p고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 친구가 바로 y는 x-p분의 여기는 이제 1이 되겠죠. 1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냥 k라고 씁시다. 꼭 저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체크해봅시다. 정의역은 어디 정의역은? x가 x는 p가 아닌 모두 실수가 되겠지. 치역은 뭐가 돼? Q가 아닌.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 자, 두 번째로 점근선은 뭐가 돼? 점근선 x는 p, y는 q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점근선, 이 친구가 점근선. 근데 점근선 의미가 뭐지, 교환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근이 가까울 뿐 있잖아, 알지? 점점 가까워지는 실제로 그거야, 알았지? 점점도 한자가 들어가고 점점. 오케이? 그럼 그렇다 치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저 친구는 똑같아. 다만 쌤이 저기서 1, 3, 4분면이라고 하지 않고 1, 3, 4분면 쪽이라고 하는 이유는 K가 양수일 때는 이쪽에 그려지는 거고 이쪽에 그려지는데 여기가 3, 4분면이라고 하기 조금 곤란하잖아. 그래서 그냥 1, 3, 4분면 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괜찮지? 쌤들도 다른 쌤들도 다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있더라고. 어쨌든 1, 4, 3면 쪼개라고 하겠습니다. 2, 4, 3면 쪼개라고 하겠습니다. 소연이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스. 이제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뭐였지? 대칭성. 뭐랑?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는 뭐가 돼? 혹시 이 직선의 방정식 알겠어? 현아. 집중력 이슈. 너무 힘들어서? 살짝. 네. 또 많이 더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서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설명한 거. 개념 설명 마무리하고 간단한 문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진짜 몇 개만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어떻게 되지? 이 친구는 무슨 직선이지? P, Q를 지나면서 줄기가 1인 직선. 오케이, 다시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 항상. 그래서 얘는 줄기가 1이고요. P, Q를 지나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지? 이 친구는 어떻게 쓸까? 여기는 줄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P, Q를 지나요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얘는 y는 이제 뭐 x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p 더하기 q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괜찮지? 자, 두 번째 전문 너무 쉽다 맞지? 전문 그냥 전문 교정 그 자체 p, q. 괜찮니? 이게 대칭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유리함수 특히 y는 x분의 k꼴을 이해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점근선의 교점 저거 찾으면 문제가 사실은 절반은 이미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지. 물론 과정이지.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을 요구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쌤 이야기하는 게 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친구 1대1 대응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질문 있는 사람? 우리가 그 1대1 대응이 뭐였지? 두 가지. 1대1 함수이면서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공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공력은 뭐라고 했지? 모든 실수야. 지금 치역과 공력이 같니 다르니? 다르잖아. 그래서 물음표가 생겨야 됩니다, 맞지? 근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뭐냐면 공력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치역과 같다고 쳐줍시다. 왜냐하면 저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할 건데 그때마다 공력이 저거 아닌 실수 저거 아닌 실수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가 귀찮잖아, 맞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공력이랑 치역이랑 같다고 해주기로 한 거야. 근데 그걸 명시하지는 않아. 교사님 주도서까지 다 찾아봤거든. 근데 그때도 그냥 그렇게 되면 하고 끝났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냥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 없고 1대1 대응이고 역함수 존재하는 겁니다. 저 친구를 공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사실 요 함수는 이 함수가 아니야. 이 함수는 이제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그 함수가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x랑 y가 바뀌었는데도 바꾸면 뭐 나온다고 했지? 역함수 나온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도 자기야. 그럼 뭐라는 얘기야? 원래 함수가 역함수랑 일치한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 1573번 한번 봅시다. 1573번. 이 문제는 선지 5번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 자, 일단 1번 봅시다. 정력과 치역은 모든 실수이다. 맞아, 틀려? 모든 실수가 아니고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닌 실수잖아.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봅시다. K가 음수면 2, 4, 4분면에 있대. 오, 이거 맞네. 2번이 답이겠다, 맞지? 3번 봅시다. 모두 x축에 대하여 대칭이 아니라 원점에 대하여 대칭, y는 뿔마 x에 대하여 대칭인 거죠, 맞지? 4번 봅시다.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 어떻게 된다고? 멀어진다고. 5번은 그래프 위의 점이 원점에 멀어질수록 x축과 y축이 하나씩 멀어진다는데
뭔 꼴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지. 우리가 이제 적당히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 점보다 이렇게 점을 이제 원점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래프 위의 점이 어디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지지 지금. 혹은 이렇게 가게 되면 어느 축에 가까워져? y축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x축에 가까워지거나 y축에 가까워지는 거지. x축과 y축에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거지. 답도 잘못돼 있어. 답은 x축과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 둘 중에 하나에 가까워지는 거야. 맞지? 이렇게 가면 어디에 가까워지고? x축에 이렇게 가면 y축에 가까워지는 둘 중에 하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얘는 그냥 선지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77번 보겠습니다. 그냥 쌤이 요 유형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77, 78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y는 x분의 k가 주어지면 이제 k가 함수래. 그리고 이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이제 두 교점을 a와 b라고 하면 ab가 6루트 1에 자 봅시다. 일단 이 친구는 사실 쌤이 강조하진 않았지만 역함수가 자기 자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직선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쌤이 두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거 알아? 45도랑 x좌표, y좌표 합이 일정하다는 거 기억해달라고 했었어. 넘기면 x 더하기 y는 2가 되잖아. 맞지? 꼭 기억합시다. 자, 이제 그림을 적당히 그려보겠습니다. k가 음수래. 그럼 어느 쪽에 그려야 되지? 2, 4, 4분면 쪽에 그려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2, 4,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렸다고 하고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때 문제에서 이 두 점, 여기 A점이 생기고 여기 B점이 생겼는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네? 6루트 1에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은 너무 잘했다.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요 점의 x좌표를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 요점의 x좌표를 편의상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지금 베타와 알파 사이의 차이가 얼마야? 오, 그치. 왜? 45도니까. 맞지?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6이야. 이 베타와 알파는 뭐라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야. 그럼 양변에 양변에 k를 곱하면 어떻게 돼? x를 곱하면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되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야?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럼 뭐 쓰고 싶어? 근과 계수 없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가지고 요거 둘이 연립하면 알파, 베타 그냥 값으로 보인다. 맞지? 둘이 더하면 2베타가 8이니까 베타가 4가 되고 둘이 빼면 얼마가 되지? 그냥 베타가 4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겠지. 맞지? 둘이 곱하면 k가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문제를 풀어나갈 때 많이 중요합니다. 알았지?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도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k는 xy라고 고쳐 써도 괜찮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분자가 되는 k값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근데 이제 해볼게. 이게 주어진 함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y는 x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럼 이 점은 이 선분의 무슨 점? 중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점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까 이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 얼마일까?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얼마?
근데 이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직선이었거든. 그러면 여기는 1,1일 수밖에 없죠. 왜 둘이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그럼 1에서 3을 빼면 얼마? y 1에서 3을 더하면 얼마? 4. 그래서 k 값은 y 4, 8 이렇게 됩니다. 괜찮네. 그 밑에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578 보시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y는 x분의 4 위의 점 a, b와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사이의 거리가 오래. y는 마이너스 x 사이의 거리가 오래.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a, b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a, b는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그리고 점과 뭐 사이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 내가 이 친구를 x 더하기 y는 제로라고 쓰고 점집거 쓰는 겁니다. 루트 2분의 개수제곱 개수제곱이 루트야.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b가 되겠지. 얘가 얼마라고? 5라. 끝났네?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뭐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50. 그리고 ab가 4.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두 개하고 빼면 42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괜찮니? 이제는 힘들었어? 이해했습니다. 오늘 좀 길었다 맞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부터 해서 좀 많이 길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더 길게 하면 일찍 온 사람들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근데 우리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칠 때는 시험이 이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진도가 이 정도 남으면 많이 마음이 바빴었단 말이야. 그리고 쌤이 안 느낄 때 그랬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좀 적응해서 오히려 더 방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학문보다 일주일 일찍 치는 사람들 있잖아. 성적판도 그렇고 석판도 그렇고 기성도 그렇고 많이 바쁩니다 사실. 3주 시험 공부해서 잘 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학은 사실 진짜 단기로 승부가 안 됩니다. 열심히 좀 잘해주면 고생했어. 여기까지 합시다.